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오늘도 함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도 이해하는 문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이 눈으로 보는 이 삶의 지혜 우리가 함께 이번 7월 네.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네, 세 번째 시간이죠. 어떤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 예고해드렸죠. 네, 오늘은 논어에서 가장 재밌는 인물, 네. 재밌는 인물인 자로를 자로와 함께 잘 네.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자로는 공자에게 행동대장이자 보디가드였습니다. 행동 대장이자 버디가드. 예, 뭔가 이렇게 보디가드입니다. 행동하는 실천가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도 약간 그려져요. 약간 이게 네, 자로. 약간 맞아요. 실제로도 그런 모습들이 뭐 얘기에 나와요? 자로는 좀 어떤 외모였을까요? 자로는 공자가 그 지방관이면서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네, 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 키가 커요. 공자는 네, 네. 그리고 자로 같은 경우는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네. 농부의 아들이니까 엄청 근육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철이 없을 때는 네. 막 협박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아, 그래서 예전에 애니메이션에 나왔어요. 공자랑 자로랑 한판 붙었을 때가 나오거든요. 물론 공자가 얘로 나중에 뭐 좀 다스리군요. 다스리긴 했지만 네. 공자가 딱 일거에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미지가 있네요. 네, 좀 우리 강하고요. 공자는 네, 아주 골격도 크고 우리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네, 네. 그런 모습이죠. 자로는 행동대장이면서 장근육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멋진 또 훈남이지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자, 맞습니다. 우리가 잘 행동하는 방법.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실천만 옮겨도 네, 많이 우리 그렇죠. 인생이 달라질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잘 행동하는 방법. 그럼 한번 같이 논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네. 일단 자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가정맹어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네. 가정맹어호가 자로를 좀 잘 표현해주는 고사성어인데요. 공자가 길을 가다가 막 우는 소리를 들어요. 여인의 우는 소리를 듣는데 왜 우세요? 여쭸더니 아유, 아버지도 호랑이에 물려 죽고 자식도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호랑이 2명이나 가족이 물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네. 아니, 그럼 마을로 내려가시지 왜 여기 산에 있냐고 했더니 그 여인이 그 가혹한 정치 세금을 시달릴 바엔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게 낫다. 요런 말이 가정맹어였는데 네. 당시 농부들은 그 농노였어요. 농노였는데 이 시대가 봉건제로 넘어가면서 해방이 됐거든요. 평민으로 해방이 됐는데 네. 세금이 엄청 가혹했어요. 예. 신분의 자유가 되는 대신에 세금이 엄청 가혹했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네. 좀 비주류였죠. 그래서 항상 자료를 보면 좀 화가 난 표정이 있어요. 그게 농부의 어떤 분노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분노는 나의 힘, 이게 딱 자료에 어울리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말 세금에 억눌려 있는 이 평민의 이야기가 네. 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중국이나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예로부터 네, 많이 그렇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호랑이에게 물려 죽겠다. 네, 예. 이런 마음이시라는 그 이야기가 참 그렇네요. 슬프네요. 네. 네. 그래서 자로가 죽었을 때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자로를 제자로 삼은 뒤에 남의 험담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로가 딱 있으니까 후원이 돼서 누구도 공자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내 말이 현금과 같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내 말은 돈은 부도가 나지만 나는 내 말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로의 그 어떤 의리를 알려주는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그 노나라 이웃 나라 중에 그 다른 나라 그 소주란 나라가 있었어요. 네.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그 대부 한 명이 자기 영지를 가지고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조건을 하나 들었어요. 네. 자로와 구두 협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증을 해주겠다 했는데 한사코 자로만 만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개선 씨의 이제 후손인 개강자가 노나라는 전차 1천승을 보유한 제후국인데 나라의 보증 믿을 수 없고 그대의 보증만 믿겠다고 하오 했더니 자로가 안 만나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영지가 날아가 버린 거죠. 왜 안
만났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주군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의롭다는 걸로 평가받을 텐데 그렇기 아, 때문에 난 만나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자로가 좀 무식하게 힘만 센 게 아니고 의리도 있는 굉장히 뭔가, 어떤 의리의 남자입니다. 의리, 네. 예, 우리 또 탤런트 김보성 씨가 네,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의리남, 네. 그리고 자기가 이게 행동이 맞다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그리고 항상 그 의협심이 강한 그런 네, 인물이 맞습니다. 예, 아니었을까. 중국에는 유협열전이라고 사마천도 유협열전에서 다뤘듯이 네. 의협심이 엄청 강하고 우리 예전에 독립운동가들 네, 의열단이라든지 네. 이런 의리로 살고 의리로 죽는 그런 똘똘뭉친. 인물들이잖아요. 네, 네. 자로가 좀 그런 인물이고 공자와 나이 차가 9살밖에 나지 않았어요. 오. 예, 그래서 학생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로가요.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 공자에게 할 말은 다 했나 봐요. 예, 공자에게 할 말 다 하고 공자에게 아니 무슨 그 사람한테 왜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뭐 네. 약간 좀 뉘앙스로 지금 뭐 노망 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어, 약간 좀 스승님에게, 그리고 네. 아유 그 너무 한가한 그런 소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자로는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아, 사람이었어서 네. 공자와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직언을 했군요. 네, 하지만 또 맞습니다. 공자를 위한 직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또 정말 공자가 성인이라는 게 사실 그런 얘기 듣기 쉽지 네,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내가 또 사회적 위치와 내가, 네, 자리가 그렇죠. 있는데 어디 감히 네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셨나 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오해요? 어, 자로가 공자에게 맨날 혼나니까, 어, 사실 자로가 좀 하찮은 인물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논어 안에서도 공자가 제자들 앞에서 자로를 면박을 주고 나서 자로가 다른 제자들이 자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너네랑 레벨이 달라라고 하면서 좀 선을 그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도 관계가 친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을 인정할 때 좀 편안하게 말을 하고 약간 지설적인 말도 하잖아요. 공자도 논어에 있는 제자들과 대화가 많지만 제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말의 수준도 달라지고 네. 친근감도 달라져요. 근데 아, 자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친하기도 했지만 네. 수준도 꽤 높다라는 그런 거예요. 거네요. 네, 네. 그 얘기하는 것들이 네, 또 믿을만 하고 또 따를 만한 네,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공자가 인정한 정말 제자 그래요. 보디가드면서 네. 친구 같은 분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맞습니다. 심정적으로 또 공자가 자루에게 많이 좀 의존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로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행동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잘 행동하는 예, 방법. 행동의 또 꽃이라고 하면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용기. 예, 네. 용기인데, 그 자로를 지렛대로 삼아서 그 용기의 깊은 뜻을 좀 알 수 있어요. 음. 논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공자의 용기관과 자로의 용기관이 좀 부딪히는 장면인데, 네. 그 안현이라는 수제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음. 용사행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 쓰임을 받으면 채용이 되면 그러면 자기 뜻을 다하고 그리고 쓰임을 받지 않고 버림을 받으면 그러면 자기가 내공을 닦고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건 너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용사행장이란 맞습니다. 고사성어, 네. 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부름을 받으며 사실 뭐 뜻을 실천하고 이런 네, 것들은 또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순간 버림받았다 생각하면 그냥 내공만 닦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네, 그렇죠. 행동한다는 게 쉽지 예, 않은 의연하게 일이잖아요. 하기가 쉽지 않죠. 거기서 네, 용기가 나오는 건데 네. 자로가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안현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자 선생님은 안현만 칭찬할까 해서 선생님은 그 삼군에 만약에 대장군이 되신다면 안현과 나중에서 누구를 선봉장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좀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대놓고 그냥 질문했군요. 네, 공자의 맞습니다. 대답이 너무 궁금하네요. 예, 네. 공자가 좀 약간 비웃으면서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다가 죽어도 유감이 없는 자와는 난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자로가 호랑이를 맨몸으로 때려잡는 캐릭터로 본 거죠. 어, 오히려 임무를 맡으면 두려워할 줄 알고
꾀를 즐겨 써서 그 일을 꼭 이루고야 마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음. 앞에 말은 자로를 비판한 내용이고 뒤에 말은 이제 안연에 대한 평가의 내용인데 공자가 그런 말을 논어에서 해요. 삼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지만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지만 공자가 볼 때는 좀 부드러운 용기 이런 것들을 공자가 추구해서 이런 네. 부분들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부드러운 용기라. 네. 네, 이 맞습니다. 자로의 거친 용기에 대해서 공자는 부드러운 용기를 좀 네, 강조를 더 한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이 잘 행동하는 방법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부드러운 용기는 대학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데 남쪽 지방의 용기를 말해요. 음. 남쪽 지방의 용기와 그 자로같이 목숨을 거는 용기는 북쪽 지방의 용기를 말하거든요. 음. 그래서 남쪽 지방의 용기에 대해서 좀 다른 비유를 좀 들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네네. 호전적인 부족일수록 여자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 이제 전사들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베갯머리 송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 아내들의 뜻에 맞게 나라가 다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물론 여성의 정치 참여가 있으면 나라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강성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성만 정치하면 문제가 생기고 역시 음. 남성만 정치하면 문제가 네네.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에서 정치가 어떻게 이제 음. 휘말리는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그 부드러운 데서 계속 구멍이 난다는 부분을 네. 얘기를 하는데 자로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 용기는 있었지만 자신의 소신을 배반하는 상급자에 맞설 용기는 비교적 부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아, 받았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건 이게 부드러운 용기라는 거, 이 두려운 마음으로 또 꾀를 내어서 일을 성공시키는 것과 또 상급자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는 거, 뭐 이런 네, 것들을 함께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우리가 엄청 힘이 센 사람도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따지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건 두려움을 갖는 거잖아요. 이 네. 용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논어에서도 자로가 그러면 상급자를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숨기지 말아야 되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로가 이 부분에서 계속 실수를 해서 공자에게 비난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개손 씨의 가신이 되었거든요. 예전에 공자도 가신이 되었지만 자로가 그거를 물려받아서 가신이 되었을 때 가신이 어떤 거였죠? 가신은 참모 같은 아, 건데 그 참모. 당시는 이제 가문을 말하는 거니까 아, 사실은 대부의 가문이라고 하면 거의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단 네네. 개손 씨의 가문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근데 음, 거기에 어쨌든 참모가 된 거죠. 비서관 같은 역할을 네. 하는 높은 거니까. 네, 위치네요. 그렇죠. 근데 개손 씨가 하자는 대로 뭐 이 나라를 침범하지 말아야 될 나라까지 다 침범하고 그거 공자에게 와서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변명을 해주니까 음, 공자가 너는 머릿수만 채우는 신하가 되려고 하느냐 그걸 아, 구신이라고 하거든요. 갖출 네네. 구자를 써서 이건 뭐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신하라고 아주 맹비난 제자에게 합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지만 그래도 또 비난할 때는 또 책지질을 하는 공자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그런 용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면의 용기, 부드러운 용기를 갖추란 얘긴데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용기가 있다면 우리 보통 이제 외유내강하잖아요. 네, 겉으로 봤을 맞습니다. 때는 되게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것 같은데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침없이 또 용기 있게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용기가 있다면 우리도 잘 행동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죠. 쉽진 않은데 좀 어떻게 우리가 용기 내어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자로의 매력 중에서 용기 외에도 과감함이 있어요. 과감함. 네. 과감함이 있는데, 근데 공자는 자로의 과감함에 대해서 예의와 겸손으로 좀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논어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네가 뜻을 펼치지 못한다고 자꾸 불만을 하는데, 그러면 기회가 생겨서 뜻을 펼칠 기회가 왔다고 치자. 그럼 뭘 하고 싶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자로가 이제 봉숭아학당의 맹구처럼 바로 손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고. 네, 네, 자루답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피폐하고 그리고 기근까지 덮친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3년만 다스리면 활기를 되찾아서 엄청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음.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네. 그래서
공자가 또 비언어의 달인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서 썩소를 딱 지어요. 썩소를. 아, 요즘 같은 그 썩소. 예, 어, 그래서 댓글로 따지면 헐 이렇게 한 아, 거죠. 예, 헐.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걸 네. 나중에 제자가 포착해서 아, 물었어요. 왜? 왜 그런, 예, 그런 웃음, 썩소를 예, 지으셨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예의와 겸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소리를 쳐가지고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썩소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의와 겸손이 필수인데, 네, 좀 자료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공자의 생각.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죠? 네, 근데 또 그렇죠. 우리 공자님 말씀처럼, 또 흔히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거는 뭐 그 시대, 그리고 또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의나 겸손,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큰 소리 치는 자가 네, 이긴다라든지. 맞습니다. 예, 목소리 사실, 큰 애가 이긴다. 뭐 맞아요. 이런 게 약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사회가, 좀 불평등하게 또 네, 들어와 있죠. 그래서 네, 맞아요. 예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도 할 네.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바로 네. 이 대목이 네.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자기계발서처럼 읽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아, 맥락을 따져가면 읽을 것이냐의 차이인데 네. 사실은 맥락을 다 제거해 놓고 보면 참 위선적이면서 교과서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맥락을 가지고 보면 이런 예의와 겸손이라는 건 굉장히 굉장히 고도의 협상력이 담겨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협상력. 들어서 예, 네. 그 공자가 어떤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는 핵심 정보를 다 공자에게 제공해주면서 자문을 구해요. 네. 제자가 바라볼 때, 저 나라에서 좀 치부까지도 다 얘기해주고, 국가 기밀 같은 것도 공자가 다 들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공자가 그걸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가 제자가 그 자신이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사양함으로써 기회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사과를 하면 사실은 협상력이 넘어가고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무게가 남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협상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자의 행동들은 음. 상당히 어떤 전략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 근데 공자가 그걸 계산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게 또 더 놀라운 거죠.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또 때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했다. 그래서 네, 고급 정보까지도 그렇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넘겨주는 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공자의 기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뭐 그런 상황이나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호감 가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공자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자의 제자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 부드러운 용기, 예의, 네, 겸손.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아, 네. 공자의 논어를 볼 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자공과 이번에 자로 그리고 음, 다음 주에는 염구라는 제자를 가지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예, 살아보세요. 네, 잘 잘 살아보세요. 살아봤는 잘 방법. 말하는 방법, 잘 네. 행동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이거 세 개면 뭐 인생을 어, 살 때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안현이라는 제자는 좀 약간 판타지에 가까운 제자라서 저는 이런 자공 그리고 자로 그리고 염구 공자와 굉장히 공자의 비판을 많이 받고 그리고 공자와 대화가 좀 끈덕끈덕한 그 제자들의 대화를 좀 주목해 보시면 논어를 읽는 맛이 좀 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아까 잘 사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염구가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잘 사는 방법이었어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자기 집 있고 음, 그리고 뭐 진급 빨리 하고 요런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정말 잘 사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예, 그 논어의 문답을 통해서 한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볼만한 요즘의 주제입니다. 네. 7월은 우리 공자 논어를 통해서 사실 논어 하면 다들 필독서인 건 알지만 네. 네, 인문학의 고전이고 또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주옥 같은 지혜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어렵게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논어 공자 얘기 함께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맞는 또 책을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잘 행동하는 방법 네. 함께 얘기했고요. 정리해보면 겸손과 네. 온화함 네, 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부드러운 용기. 네. 부드러운 용기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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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데 다음 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행동하는 데 있어서 네,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 보내주세요. 여러분 혹시 실천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네. 네. 자, 다음 주 잘 사는 방법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다음 시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